안녕하세요. 3D 프린터 200% 활용하기의 생유입니다. 오늘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3단 접이식 서랍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조는 가장 위에 보이는 뚜껑 부분이 있습니다. 뚜껑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두 개가 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경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스의 중요한 점은 이 홀의 위치인데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모델링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 지지를 해주는, 무게중심이 뒤로 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축 4개가 있고요. 그 축들을 연결해주는 핀과 또 핀이 빠져나가지 않게 받쳐주는 보조핀이 좌우에 총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메인 박스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를 30 탭키를 이용해서 옮겨 주시고 30에 20에 6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안에 칸막이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의 맨 위쪽 면만 선택해 주시고 톱니 모양의 쉘을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모양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께를 0.5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막이가 될 수 있는 판때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박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0.5 20에 6mm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 방향으로 9.5mm 이동해 주고요. 하나를 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9.5mm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무브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콤바인의 머지를 이용해서 박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칸막이 2개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하면은 하나의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도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6mm 그리고 엔터.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6mm 이동. 그러면 3개의 칸막이 서랍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서랍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이 뚫려져야 할 위치는 요 박스의 가로의 중간 부분 그리고 요 길이의 8분의 1 지점에다가 첫 번째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박스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 요 길이가 2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분의 1 지점을 계산하면 2.5mm가 됩니다. 8분의 1 지점인 2.5mm 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주고요.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 사이즈는 실린더를
레디우스를 1mm, 높이를 5mm로 해서 중간 부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중간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줄게요. 그래서 8분의 1 지점인 오른쪽 방향으로 2.5mm를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는 요 가장 긴 변의 4분의 1 간격으로 한 번 더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고 20의 4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4분의 1 거리이면은 20을 4로 나누면 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5mm 이동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박스의 구멍 위치입니다. 두 번째 박스의 구멍 위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똑같이 5mm를 이동을 해주고요. 간격은 역시나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박스의 높이만큼 6mm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똑같이 일정하게 5mm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것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5mm 가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6mm 가시고 이렇게 되면 일단 구멍 뚫릴 위치까지는 다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 구동축 세 박스를 지지해주는 축을 두 개를 양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은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0.5 두께를 0.5로 할게요. 0.5 그리고 3mm 그리고 19mm 해서 이쪽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에지 부분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필렛을 눌러서 피퉁이 네 군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쭉 밀어서 1.5mm 에서 엔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라운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요 세 축이 만날 수 있는 일자로 40도 정도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만 보이게 해준 다음에 중심 위치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축이 구멍이 뚫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미세하게 조정을 해 볼게요. 위치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모두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5mm를 옮겨주시면 방향이 틀렸네요.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5mm 그러면은 두 개의 지지축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6개의 핀을 동시에 겹쳐질 수 있도록 살짝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러 기능, 그래서 미러 플랜 설때 한 군데 면, 이제 복사될 면을 클릭하는 겁니다. 눌러주시면 요 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거울 모양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겹치게 한번 다시 똑같이 좌우가 대칭이 되게 놔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씩 더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구멍은 이제 컴바인의 서브트랙트 그리고 타겟 솔리드의 박스 선택하시고 소스가 회색으로 변하면 요 핀 4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 박스에 구멍이 뚫렸고 보시면 박스에 구멍이 뚫렸고 그러면 이제 요 축에도 구멍을 뚫어야겠죠? 요 축의 구멍도 타겟 소스 엔터 뚫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구멍이 뚫립니다. 반대편도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엔터. 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엔터. 박스에 구멍이 뚫렸겠죠? 아래 박스도요 같이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축의 구멍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얘네 축들을 한 번 더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서브트랙트 타겟 축을 선택해 주시고 소스 원통 엔터. 역시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이쪽도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복사해둔 게 하나 남았죠. 여기 타겟 소스 이쪽 방향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서브트랙트 타겟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고 엔터. 이제 구멍 뚫는 작업 다 됐고요. 이제 여기 들어갈 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핀은 간격이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웃라인만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탑에서 봤을 때 요 핀이 살짝 삐져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게 해주고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에 쪽 면만 클릭해 주시고 여기만 클릭해 주시고 여기 프레스 두 번 클릭해 주시고 이쪽 끝까지 삐져나오지 않게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엔터. 핀이 이제 구동할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Shift 키로 두 개를 눌러서 살짝 무브 시키겠습니다. 10mm 정도. 그래서 여기 엣지만 선택해 주시고요. 이 테두리만. 이 테두리. 그래서 이걸 프레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0.1mm 줄였습니다. 얘도 똑같이 엣지를 클릭해 주시고 프레스에서 마이너스 0.1mm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격이 좀 생겼죠?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10 간격이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위로 6mm 이쪽으로 5mm 복사가 안됐나 보네요. 컨트롤 V 하시고 5mm 아래쪽으로 6mm 다시 컨트롤 V 해주시고 위로 6mm 왼쪽으로 5mm 다 됐고 요 6개를 반대쪽으로 또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30mm 이동. 그럼 핀까지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핀을 지지해줄 원판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건 아주 간단하겠죠? 여기서 실린더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전에 아까 3mm였으니까 1.5mm에서 여기다가 한번 대볼게요. 그럼 크기가 이 사이즈랑 맞죠? 2.5mm 그리고 두께 높이가 두께가 되겠죠? 두께를 0.5mm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너무 두꺼운가요? 그러면 이거를 살짝 프레스를 이용해서 0.2mm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지해줄 핀이 돼서 조금 위치시켜서 여기다 갖다 두면은 붙이면은 이제 빠지지가 않겠죠, 핀이. 얘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쪽으로 5mm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반대편으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쪽으로 5mm 됐고요. 이게 두 개가 더 필요하겠죠? 아래쪽 상자에도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4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잘못됐네요. 이거를 얘 말고 얘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박스가 누르지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12mm 쪽으로 쭉
쭉쭉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쪽 핀 부위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뚜껑 부위하고 요 뒤에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받침대는 뒤에 받쳐줄 받침대를 박스를 이용해서 30, 12, 0.5 해서 하나 만들고요. 이게 뒤에 받침대가 되겠고, 요게 뚜껑 덮을 거 반쪽짜리 2개를 만들겠습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30에 10에 0.5 이렇게 되겠고, 요게 하나를 더 복사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그럼 위에 뚜껑 부위하고 요 뒤에 받침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메인 파트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경첩 이어줄 4개의 경첩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보이지 않게 가리겠습니다. 경첩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박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4mm, 2.5mm, 0.5mm로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야를 일자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하나 0. 레디우스를 0.8로 해서 요 하단부 꼭지점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1mm로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여기에 갖다 붙었고요. 요거를 무브를 이용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요 밑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개를 머지를 시켜주겠습니다. 요놈과 요놈을. 그리고 엔터. 그리고 요 3개의 위치를 박스와 일치되도록 옮겨주겠습니다. 그럼 경첩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서클을 클릭해 주시고 이 가운데다가 0.6mm 짜리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섭리 모양에서 요 스케치 서클을 클릭해 주시고요. 톱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 끌어주시면, 이때 옵션은 요 모양입니다. 서브트랙트 끌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원하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한 쌍이 되겠죠. 그래서 요 2개를 머지를 시켜주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요 2개의 실린더와 이게 한 쌍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콤바인에 머지를 눌러서 타겟 사각형 소스 원통 실린더 눌러주시고 엔터. 그러면 이제 2개가 하나의 모양처럼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겹쳐지는 부위를 뚫어주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2mm, 2.6mm에 2mm 사이즈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탑 위치에서 이쪽 라인이 일자가 되도록 맞춰주고요. 일자가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일단 복사해 두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쪽에 갖다 놓고 일단은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서 얘가 타겟이 되겠고요. 이 사각형이 소스 솔리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이거는 요 사이드에 요 부위를 제거해 주는데 쓰겠습니다. 맞춰주시고 일자가 되도록 맞춰주시고 컨트롤 C, 잠깐만요. 다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제거될 위치에 맞춰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서브트랙트 클릭하시고 타겟 그리고 소스 두 개의 박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부위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위를 깎아주겠습니다. 깎아줄 때는 원하는 부위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챔퍼 이쪽도 같이 깎아줄 거니까 이쪽 동시에 눌러주시고 화살표를 드래그 해주시면 일정하게 깎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세 라인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한 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톱니 모양에서 필렛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엣지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생기고요. 화살표 모양을 쭉 눌러주시면 0.6mm 줄어들었죠.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경첩 모양이 됐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갈 핀을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톱니 모양에서 무브 해주시고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반대편으로 4mm 당겨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핀 모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틈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엣지를 클릭해 주시고 원통 그 다음에 프레스를 누르시고 마이너스 0.03mm 정도 해주시면 틈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위치해주면 원하는 경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4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어레이 렉탱귤러 기능을 이용해서 방향은 이쪽을 선택해 주시고 4개니까 4를 눌러주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해주시면 경첩 4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이 모든 파트들을 바닥으로 일자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위치해주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모든 부품들을 프린트할 수 있는 위치로 평면상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바닥과 모두 일치가 되도록 수평이 되게 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요 자질구레한 파트와 큰 부분을 따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질구레한 부품들은 보이지 않게 하이드로 숨기고 이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콤바인 오브젝트 오케이 하시고 수납 박스 해서 저장하고요. 그리고 모든 부품이 보일 수 있도록 쇼 해주시고요. 이제 저장한 나머지 파트들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파트들을 다시 STL 파일로 콤바인 해주시고 수납 박스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즈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수납박스 STL 파일을 열기를 해서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2배인 200%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고요. 경첩 부위와 핀 파트들도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납박스 1 불러오기 하시고 아까 수납박스도 200%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스케일을 200%로 하시고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분이 예상되고요. 프린트가 완료되면 한번 다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200% 활용하기 9번째 시간으로 3단 수납박스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구조가 약간 복잡해서 제작기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